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우리 오늘은 모집 요강을 통해 올해 정시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년도 입시 결과가 올해도 유의미하려면 모집 요강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한 학교의 모집 요강만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크면 입시 결과는 이전하고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큼직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인원의 변화, 두 번째는 분의 변화, 세 번째는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 네 번째는 수능 활용 지표의 변화, 다섯 번째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의 변화, 마지막이 가산점의 변화. 이렇게 큼직하게만 보더라도 6개가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 6개의 변화들이 이 탑 10 대학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대학을 쓸 때 올해는 전년도 입시 결과 우리가 어떤 정도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0 대학 중에 첫 번째, 서울 시립대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원의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시립대는 총 모집 인원 1747명 중에 726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전년도에 812명을 선발했는데 약간의 인원 감소가 있습니다. 군별로 보자면 다군이 신설되기도 했고요. 15명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총 감소 인원은 86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군에서의 인원의 감소가 좀 크고요. 다군이 신설이 되었다고 하지만 인원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군의 입결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는 나군에서의 입결의 변화가 꽤 있을 수 있는 만큼의 인원 감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울시립대는 반영 비율의 변화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전년도하고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각 1, 2, 3 중에서 과목 지정이 폐지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문 3의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도까지는 사탐 지정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과탐 모두 탐구 지정이 폐지됐고요. 더 큰 변화는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은 모두 과탐이 지정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사과탐의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달리 여전히 자연 1, 2에서는 미적기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문 1, 2, 3, 자연 1, 2, 3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모두 다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보면 인문 1, 2, 3에 해당하는 학과, 자연 1, 2, 3에 해당하는 학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가산점을 안 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그렇다면 가산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인문 계열은 사회탐구 2과목 모두 선택했을 때 3%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자연 계열은 보다시피 2과목 모두 선택했을 때 7%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탐의 가산점이 있었던 경우는 대단히 흔했지만 문과에서 사탐의 가산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시립대를 필두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학교에서 인문계열은 사탐에, 자연계열은 과탐에 가산점을 신설한 학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과는 문과 써, 이과는 이과 써 라고 생각하는 학교의 시그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 10 대학 중에 두 번째 대학입니다.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원의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02명을 올해 정시로 선발합니다. 전년 대비 총 6명이 감소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군별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모집 단위의 변화가 매우 큽니다. 올해 전통적인 EICC가 영어 통번역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핵심 외국어 계열이나 특수 외국어 계열들이 모두 다 신설이 됐고 중국학,
일본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과 같은 광역단위 모집이 매우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각 군별로 이러한 과들이 들어오면서 입시 결과의 변동은 꽤 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다군에 보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42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증가된 것보다 그렇게까지 증가폭이 크지 않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다군에서 가장 작년에 신설했을 때 핫했었던 게 요거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였는데요. 요게 전년도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감소폭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더니 어머? 인원에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막 간과 들어온 과 모아서 만드는 과 이러한 변화가 외대도 꽤 큰 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외대는 요 변화 외에 반영 비율의 변화나 가산점의 변화나 영어 환산 등급의 변화나 이런 부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변화가 적은 학교 중에 하나가 외대입니다. 세 번째 대학은 바로 경희대입니다. 1935명을 2025 학년도 정시로 선발을 합니다. 전년 대비 13명이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인원의 증감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나군의 증감폭은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군과 나군의 증가와 감소의 폭을 보면 군별 이동이라던가 이러한 변화의 폭이 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나군의 변화가 크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모집 단위의 변경이 꽤 큰 대학이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2024 학년도에 자율전공학부, 원래부터 있었던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올해는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로 두 개의 전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신설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폐합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방생명공, 식물환경 신소재가 통합이 돼서 융합바이오 신소재 공학이 됐으니 인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하나, 사회과학 강역, ICT 광역, 생명과학 강역은 올해 2025 정시모집 요강에서 모두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마다 또는 학부마다의 인원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요거 하나만 봐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반영 비율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 계열,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죠. 우리 건축, 간호, 지리, 한의의 임무는 학통과 사탐이 원래 작년에 지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신설이었었는데요. 이거 모두 다 폐지되면서 바뀌었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와 과탐이 지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모두 다 전계열 수학과 탐구의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과 사회의 반영 비율이 좀 바뀐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인문은 수학을 낮추고 탐구를 늘리는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었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감소하고 국어를 증가시키는 변화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크죠? 일단 전계열 수탐 지정 과목 폐지된 거 엄청난 입결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하고 사회에서 모두 다 공통 수학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국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교차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지표상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탐 전 계열 지정 과목을 폐지했는데 가산점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우리 경희대의 가산점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사회탐구 응시자 과목당이에요. 두 과목이면 과목이 되는 거겠죠? 4점씩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은 과목당 4점씩 동일하게 과탐에 가산점을 둡니다. 서울캠에 있는 자율전공학부는 사탐의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유전공학부는 과탐 응시에 가산점이 없는 것 주시하셔야 됩니다. 다음 대학 중앙대의 변화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변화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416명을 선발을 합니다. 전년 대비 총 모집 인원은 2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원의 변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군별 인원 변화를 좀 살펴보면 가군의 변화는 18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나군 역시 72명이 감소했습니다. 다군은 인원이 6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거 왜 증가했냐? 요게 보이는 게 바로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13학년도, 2014학년도는 나군의 융합공학부, 다군의 전자전기공학부 학과별로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다군의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 합쳐서 선발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반영 비율의 변화는 바뀌었을까요? 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앙대 종내 원래 인문, 사범, 사회과학, 간호, 인문은 같은 반영 비율로 선발을 했고요. 경영경제대학만 다른 반영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5가 되면 인문, 사범이 묶였고 사회과학, 경영경제, 간호를 묶어서 선발 방식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폭으로 바뀐 게 인문, 사범은 국어를 5를 감소시키고 수학은 10을 감소시키면서 5와 탐구를 15를 반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엄청난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사회과학대학하고 간호학과는 단과대별로 좀 쪼개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특이한 변화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래에 비해서 수학을 5를 감소하고 국어를 반영 비율을 5% 증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계열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계열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니 당연히 가산점이 있겠죠. 사회탐구 가산점 과목당 5%씩 부여합니다. 네, 입학처 확인 결과 과목당이니까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가산점 5%를 부여하는데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입니다. 한양대 군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토탈 1163명을 올해 정시로 선발을 합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명의 인원 감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큰 변화가 아닌데 신설이 됐어? 60명이 여기에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면 간하군에서의 감소폭이 일단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군에서 40명이 감소됐고요. 나군은 25명의 인원의 감소가 있습니다. 종래 한양대가 간하군에 있었던 인원을 조금 줄이고요. 다군에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조금 증가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주요 사항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한양대 의예과가 모집 인원이 16명이나 무려 감소를 했습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인원 감소가 조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학과 탐구의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한양대도 반영 비율의 변화 많이 있습니다. 2024하고 2025를 보면 자연계열의 경우는 탐구를 10을 줄이고 국어와 수학을 5씩 증가시키는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우리 인문계열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를 줄이고 국어를 지금 늘린 결과로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얘를 5를 줄이고 국어를 5를 증가시키는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전 계열이 다 반영 비율의 변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경희대, 중앙대처럼 입결의 변화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한양대의 반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대, 경희대처럼 얘네들도 가산점이 있어야 되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점수로 줄지 퍼센트로 줄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를 줄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탐, 과탐 모두 고려 중이라는 입학처에 확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탐만 하는 경우보다는 사탐, 과탐 모두 다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존재한다, 이렇게만 보셔야 되지만 아직 몰라요. 과탐만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대 모집 인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가군은 786명, 나군이 765명, 다군이 105명으로 각 군의 모집 인원이 되어 있고 이게 수능 위주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실기 전형이 지금 일부 포함된 게 가군입니다. 그래서 수능 100으로만 본다면 가군의 경우에는 689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나군하고 다군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65명, 105명, 559명을 올해 수능 100으로 정시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군에 있었던 인문과학 계열이 나군으로, 나군에 있었던 사회과학 계열이 가군으로 가면서 이렇게 군을 바꾸면서 인원의 감소폭이 있었고요. 가군에 있었던 경영학과가 나군으로 가면서 인원의 감소폭이 조금 있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큰 폭으로 감소된 게 전자전기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건설환경공 같은
과들의 인원의 감소폭이 좀 컸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좀 줄고 이 110명의 인원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우리 다군에서 조금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반시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글바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공,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 있는데요. 그 중에 글바메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군을 바꾸면서 인원의 감소폭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시처럼 신설된 학과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 때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설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바뀌었습니다. 전 계열 수학과 탐구의 과목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면 잇따르는 변화가 대략 좀 예상이 되실 건데요. 바로 일단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반영 비율의 변화, 어마무지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인문을 A와 B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연도 A와 B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가나다군을 모두 다 그렇게 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인문 A는 국어와 탐구를 잘 본 아이들이 유리하고요. B는 수학을 잘 본 애들이 좀 유리한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탐구를 잘 본 아이들은 A가 유리한 거고요. B는 과탐을 좀 못 보고 수학을 매우 잘 본 아이가 유리한 구조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A가 유리하면 A로, B가 유리하면 B로, 그 환산 점수의 유불리로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A 유형과 B 유형으로 인문자연을 가나다군을 다 나눴다면 어떻게 성적 산출을 하는 것이냐? A와 B 유형으로 계산된 수능 성적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 A로 가고 싶으면 A로, B로 가고 싶으면 B로 내 성적 반영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다군이에요. 다군은 변환 표준 점수가 높은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가군과 나군의 성균관대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요. 다군은 높은 상위 과목 한 개만 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성균관대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과탐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양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는 사탐, 가산, 과탐, 가산이 별도로 주어졌다면 성균관대는 과탐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대학이 바뀐 적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지한 변화들이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숨 좀 쉬는 타임으로 서강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 변화폭이 크지 않은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인원부터 먼저 보자면, 원래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나군의 단일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 다군이 신설되면서 약간 인원이 쪼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군은 534명을 선발하고요. 다군 신설됐습니다. 82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토탈 616명을 선발하고요. 전년 대비 7명 정도가 증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나군의 단일 선발로 609명을 선발했는데요. 이게 나군하고 다군에 분리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 변화가 있는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원래 서강대의 반영 비율은 국어가 36.7, 수학이 43.3, 탐구 두 과목의 평균으로 20을 반영하는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그대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수학의 반영 비율이 인문이든 자연이든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문과 아이들이 서강대를 쓰는 건 원래부터 어려웠는데, 그거 올해까지는 그대로고요. 2026대는 좀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려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려대학교는 가군의 단일 선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군이 신설이 돼서 약간 분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모집 인원은 1623명을 선발하면서 전년 대비 65명이 증가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고려대는 일반과 교과 우수가 조금 나뉘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다시 좀 분리해보면, 가군은 일반으로 1093명을 선발하고요. 교과 우수로 494명을 선발합니다. 다군은 여기 보면 학부대학인데요. 이 학부대학 36명도 일반으로 18명, 교과로 18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군이 신설이 됐고, 이 다군에 학부대학이 모집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총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의 두 번째 변화사항은 수학은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전 계열, 학통, 미적, 기하 모두
모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연계열의 경우는 여전히 과학탐구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학만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전에는 계속 수학탐구가 모두 다 과목 지정이 폐지되는 학교들을 좀 봤는데요. 고대는 그렇지 않고 과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설된 학부대학이 자연계열하고 동일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쉽게도 신설된 학부대학은 반영 비율을 조금 달리합니다. 원래의 반영 비율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대로인데 이 학부대학은 이 반영 비율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설되면서 변화된 특징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부대학은 상대적 비율로 볼 때 국어는 33.3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4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탐구는 26.7의 반영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와 인문계에 비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요. 탐구를 조금 낮췄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탐을 자연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는 가산점은 없습니다. 이 비율대로 그냥 환산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1386명을 수능 100전형으로 선발하고요. 38명 인원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약간 증가되기는 했지만 무전공 광역 모집을 실시하는 인원의 증가가 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다 보면 나머지 학과의 인원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상경계열,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대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가 합쳐져서 첨단 컴퓨팅 학부로 통합 모집이 되고요. 기존에 없었던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신설되면서 인원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올해 반영 비율의 변화나 유형 1, 2, 3 같은 변화가 조금 있는 학교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반영 비율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 유형 1, 자연 유형 2 통합을 신설하면서 유형 3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비율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문과 국제통합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영 비율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과목별 반영 비율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서 기존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과탐을 망친 이과 아이들의 교차가 정말로 활발했었던 것이 연세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국수, 인문, 자연, 숫 탐에 유리한 것을 갖고 있으면 매우 유리했었던 게 기존의 연세대다라고 봐두시면 되는데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봐두셔야 됩니다. 요 통합 비율을 그대로 요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3.3, 33.3, 16.7, 16.7입니다. 자연도 지금 보시면 동일해요. 문제점은 뭐냐면 미적 기하와 과탐의 과목 지정이 없어진 거예요. 요 변화가 지금 있는 것 뿐이고요. 오히려 새로운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가 37.5, 수학이 25, 영어가 12.5, 탐구가 무려 25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33.3을 확 줄이고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을 꽤 높은 비율로 지금 올려줬죠? 근데 거기에다 뭐 했냐면 사탐은 변표에 3% 가산점을 뒀습니다. 과탐도 당연히 변표에 3% 가산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과탐을 늘리고 사탐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조건이 되면 이전처럼 과탐을 폭망하고 국어 수학을 잘 본 이과 아이들이 교체하게 오히려 불리하게 좀 반영 비율이 바뀌면서 그런 친구들이 연대보다는 사탐 가산점이 없는 고대로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쓰셔야 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학 서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를 보시면 나군 단일 선발합니다. 일반으로 1194명, 지역균형으로 146명을 선발하고요. 토탈 1340명을 선발하는데 15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5명이 증가한 첫 번째는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수시 때도 신설이 됐습니다. 10명이 증가한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겠지만 학부대학의
방역 모집이 신설이 됐습니다. 요게 요렇게 증가를 한 것이 변화의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시스템은 신설이 된 거지만 학부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 학과에서 조금씩 빼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감소된 학과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경예시부터 서영고 중에 가장 변화가 없는 대학이 서울대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올해 2025 정시모집 요강은 저도 공부하면서도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친구들도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아프다고 그냥 기존 입시 결과 보고 쓴다? 이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라인이 만들어졌다면 그 라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요 6개 지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025 정시 모집 요강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